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3일 자정이 다가갑니다. 윤석열의 한동훈이가 제기한 헌재소송 검수완박법 무효소송이 기각됐죠. 절차적으로는 문제없으나 국회 표결권을 침해했다. 국회 표결권을 침해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한동훈 자체가 무효소송을 낼 당사자가 아니고 수사권은 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기각을 했는데요.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오늘 검수완박법이 기각이 되니 국힘은 야단이 났고 민주당은 의기양양한데요. 이게 윤석열이 조국을 치고 문재인을 치자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꼼수 탈당으로 민형배라는 놈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단독으로 어기를 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중심에 윤석열과 문재인, 그죠?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이런 식으로 각을 잡고 보는 것은 저는 아주 단순한 발상이라 보는데요. 이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탄핵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명박 박근혜를 마녀 사냥하며 먼지 털듯 하면서 잡은 윤석열의 검사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고고TV는 아직까지 윤석열을 50%도 안 쳤어요. 아직 지켜보는 입장이고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또 쟁의를 붙이고 또 정국이 이거 가지고 당분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러는데요. 저는 윤석열의 검사의 칼을 보면서 아주 수치스럽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확실히 잡았고 보수는 확실히 괴멸을 시켰으나 조국이는 아직 살아서 기세등등하며 기껏해야 2년 받았죠. 그리고 1심에서만 문재인은 정치 재개를 위해서 민주당과 좌파 진보 반윤 세력의 결집을 위한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 우리 보수는 현재까지 윤석열이 국힘을 해치고 국힘의 요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셨듯이 국힘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면서 보수를 장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지 이게 똑바로 보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부터 잡았어요. 윤석열은 문재인이가 윤석열한테 박근혜를 단절시켜라. 탄핵의 과정에서 박근혜를 갖다가 재단하라 하면서 아주 지독하게 재단을 해버렸죠.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박근혜를 잡자 보수는 괴멸됐고 그 당시에 현 정권이었으니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보수는 괴멸되고 그 동력을 이용해서 이명박까지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는 검수완박을 안 하고 검사 특수부를 60 몇몇까지 늘려가지고 이명박 박근혜를 도륙을 치고 조국을 칠 적에 얘네들이 진짠가 민주당 애들이 진짠가 또는 보수 우파에서도 진짜 조국을 치느냐 했는데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치다가 원전 같은 거 그런 걸 치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저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사로 하여금 민주당을 싹 도륙할 것이다 해가지고 검수완박법을 꼼수로 통과시킨 사건이죠. 근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과연 이재명이를 지금 검사들이 잡아 족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명박 박근혜만큼 못 잡았다는 거죠. 문재인은 살아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검수완박법이 우리나라 헌정사 그죠?
정치사를 판가름한 그 중심에 윤석열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아시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절차상의 권한은 침해했다. 민형배, 그 이상하게 생긴 도토리 같이 생긴 놈. 민형배라는 놈이 꼼수 탈당을 해가지고, 5대5를 갖다가 6대5로 고쳐서 단독 의결을 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법안은 유효하다. 왜? 한동훈이가, 검사의 독점 부여권이, 한동훈이가 말하는 식으로 검사의 독점 부여권이, 검사의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안은 유효하다. 그래서 한동훈의 무효 청구는 기각이 된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한동훈은 지금, 꼴통 우파에서 윤석열 다음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밀고 있고, 또 이준석이라는 애는 한동훈을 자기의, 이준석과 이준석 떼거리들은 한동훈을 자기의 상대의 적으로 봐요. 한동훈을. 즉 이준석이가 끌고 다니는 2030 남자애들이 그죠? 이준석을 지키려 그러나 한동훈이는 3040 마음들에 의해서 좀 인기가 있다. 한동훈이가 좀 심해요. 심합니다. 민주당 놈들이 썩었지만은 꼴통들이지만은 꼴통 좌파지만 한동훈이 심해요. 저는 솔직히 한동훈이가 윤석열에서 날아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이 현재는 한동훈의 전제 논리부터 깨버립니다. 한동훈의 논리적인 전제부터 깨버려요. 너는 검사지만은 너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고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게 현재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이 헌재가 문제가 상당히 많죠. 초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한 게 헌법재판소고, 그죠? 아주 수치스럽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모욕적인 사건이에요.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불화와 같은 촛불과 시위대에 의해서 박근혜는 깜빵으로 들어가고 깜빵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도륙한 것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와 이명박이 깜빵 생활을 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모두 헌재발로 된 거예요. 헌재에서 박근혜는 믿었잖아요. 이건 탄핵이 될 수가 없다. 박근혜 쪽에서. 근데 탄핵을 시키고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들어갔는데 검사들이 꽉꽉 올가매가지고 빠져나오는 일이었고 이건 정치재판이라는 걸 알고 박근혜는 포기하고 그냥 너희들 맘대로 하고 놔뒀잖아요. 끌려다니면서 일주일에 4번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죠? 재판장들이 재판 일정을 잡지만 검사들이 밀어붙였죠. 그 다음에 이명박은 박근혜는 저렇게 법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당하겠다 해가지고 이명박은 법리에 의해서 투쟁을 했죠. 그런데 검사들이 워낙 올가매버리니까 빠져나오지 못했죠. 아주 수치스러워. 나 이런 방송하게 될 줄 몰랐어. 응? 따라서 한동훈의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이 청구를 한 것은 부적격하고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다. 응? 민영배나 민주당의 의결 표결권은 침해가 있었으나 무효는 아니다. 법적으로.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한동훈이 완패한 거죠. 응?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 헌재에서 한동훈이 완패한 거죠. 응? 한동훈이가 꽥하고 소리칩니다. 응? 헌재의 검수완박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봐야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볼때같이 일어나죠. 한동훈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응? 지금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그 6대 범죄를 다 갖고 간 것을 그 불법 시행령을 원상복귀하라. 응? 민주당 놈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 헌법재판소도 마음에 안 들고, 어?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게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그거를 민영배하고 민주당 애들이 꼼수로 단독 의결을 했고, 윤석열이가 들어옴으로써 요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을 봤죠. 절차적 정당성은 없었고 피선거권마저 뺏어버리죠. 나경원 밟아버려, 안철수 밟아버려, 유승민 날려버려. 그렇죠. 총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야당에서는 기세 등등하고 한동훈은 사퇴하라, 시행령 폐지하라 그러니까 국힘도 이제 덤벼들어야지. 황당한 궤변이다. 헌재한테 황당한 궤변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 정치재판소 맞죠? 박근혜를 탄핵을 인용하고 박근혜를 거리에 제물로 내놓고 이명박을 거리에 제물로 놓는 놈들이 바로 내놓는 놈들이 바로 헌재예요. 헌재는 정치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죠. 대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오면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한일 협상의 굴욕회담에 강제징용 사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응? 양승태가 대법원장 일찍에 야 이거 강제징용 일본 기업한테 배상 판결을 하면 한일 관계가 엄청나게 험악해질 텐데 그래서 양승태가 5, 6년 묵겠다가 문재인이라면 되고 나서 그냥 양승태 잡아놓고 양승태를 잡아놓은 것도 그 법원 행정처장이 이름 되게 가능하지만은 양승태와 법원 행정처장을 잡아놓은 것도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려버리죠. 그 윤석열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주 윤석열이 강제징용 판결을 지가 그렇게 추진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지가 그걸 부정을 해버려. 강제징용 판결 일본 기업 배상을 지금 그걸 부정해버리고 구상권 없게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꼴통꼴통 털딱털리 할배할매 무지무시 가난의 힘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의 25% 늙은이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될 거야. 주호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헌재는 헌법소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못했다. 주호영이가. 헌재는 헌법소의 최후 기관, 최후 보루 역할을 못했다. 너 뭐했어 이 새끼야? 박근혜가 헌재에서 탄핵에 이용당하고 윤석열에 의해서 보수가 괴멸하고 도륙을 당할 적에 너 뭐했어 이 새끼야? 그리고 편향 판사들이다. 응? 편향 판사들의 폐단이고 도대체 현재의 헌재가 나치 시대와 뭐가 다른가? 그 나치 시대가 문재인 하에 윤석열의 검사 시대였어. 응? 윤석열이 나치와 같이 보수, 우파, 이명박, 박근혜를 도륙을 했었어. 응? 조대가 있다고 이렇게 떠들지 말란 말이야. 창피한 줄 알란 말이야. 지금 역사 논쟁이 들어가죠. 한일 협정 과정에서 윤석열이 굴욕적인 역사 회담에서 한일 회담에서 이 단세포 같은 것들이 말이야. 응? 기가 차요 저는. 물론 지금 현재가 보면은 현재 9명을 보면은 5 내지 6명 정도가 진보 성향이에요. 그리고 주호영이 말하는 거는 민변이나 뭐 헌법연구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보 성향. 정권이 뺏겼으니까 그들이 지금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현 정권에 진보 판사들이 불리한 판결을 낼 수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란 말이야 이 쉐이들아. 응? 박근혜 이명박을 도륙 내놓고 헌재를 다 진보 성향으로 넣고 좌파 성향으로 넣고 대법관도 그렇고 그건 너희 잘못이야 이 새끼야. 국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주호영 국힘
윤석열이가 그렇게 한 거야, 당시에! 한심한 놈 새끼들. 여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지금 2023년, 2021년도에 윤석열이 조국을 칠 때 당시에 그 윤석열 라인을 싹 갈아버리고, 그죠? 특수부를 갈아버리고 일반 공판부나 형사고애들이 들어갔죠. 이성윤 그런 애들이. 그죠? 그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검사 스타일. 응?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당시 한국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응? 윤석열의 스타일은 비밀이 아니다. 응? 검찰 안팎에서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알려졌고, 검사 인관 일에 한결같이, 응? 한결같아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질이다. 기질이 있다.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위험한 인물로도 분류된다. 정의롭죠. 제가 조국 치고 문재인 실직에 엄청나게 정의롭다고 대통령 까미로 띄웠죠. 근데 그 후에 국힘 입당 과정과 국힘 접수 과정을 보고, 요번에 당대표 과정을 보고, 당대표 선발 과정을 보고, 다 제거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이거 사람 아니다. 저거 지지율 끌어올리면 안 된다고 제가 선언을 하고 지금도 50%뿐이 윤석열을 안 치고 있어요. 응? 그는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졌지만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 윤 총장과 윤석열과 인연이 없는 평범한 형사부 검사들뿐만 아니라 윤 총장과 같은 특수부 검사조차도 윤석열을 위험한 인물로 인식한다. 2년 전의 평가예요. 윤석열의 수사 방식을 경험하고 공유했던 인사들은 핏대를 세울 정도다.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떨면서 말을 한다. 대기업 수사든 정치권 수사든 고위 공무원 수사든 그는 늘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스타일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첫째,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설정한 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설정한 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 검사가 이러면 안 되죠. 모든 일이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목표에만 집착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등한시한다. 이게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당대표 선발 과정에서. 이준석에는 성비도 있고 너무나 깐죽대가 그렇고, 윤석열 날려 나경원 밟아 안철수를 공산주의자로 매장시켜 길을 다 도와준 사람들이죠. 유승민은 안 도와줬다. 지 꼬봉을 김기현으로 당대표를 만들려고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밟았고 목표에만 집착해서 절차를 무시했고 인권도 등한시했죠. 나경원 밟는 거 보면 그거 완전히 이지을 넘어서 폭력이라니까. 성폭력. 응? 수사의 고수들이 깨닫는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죠. 윤석열의 성질이. 이걸 그대로 바꿔보세요. 정치의 고수들이 깨닫는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야. 지 단세포적인 생각이 우주의 기운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역풍을 맞는 거죠. 보수 기질이 넘쳐 자기 식구만 챙긴다. 솔직히 요새 무슨 보수 기질이 필요해? 응? 쥐가 김대중이야? 김영삼이야? 박정희야? 전두환이야? 전두환을 추앙하는 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전두환의 말로 보세요. 보수 기질이 있어서 자기 식구만 챙긴다. 언론 플레이의 대가이자 무죄 제족이다. 언론 플레이 잘하죠. 그 이명박 박근혜 집은을 찌게 맨날 피의 사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오죠. 임종석과 문재인은 캐비넷 수수 막 꺼내가지고 주고, 박근혜가 남기고 갔다는 걸 조작한 서류를 주고, 그걸 갖다가 하고, 또 진행한 말, 검사 조사하는 과정 계속 날려서 이명박 박근혜를 만회사냥해버렸죠. 근데 요번에 이재명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재명은 저놈은, 너무나 독초 같은 놈이니까 웬만하면 그 제추철 뿌려도, 안 죽고 그냥 살아남죠. 근데 우리 보수, 양심이 있죠, 우리는. 또 국민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죠.
나라 하여금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염려하니 그냥 당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놈이 언론 플레이 한 거죠. 어? 기가 찹니다. 이 검수완박 사건 이런 거를 제가 나경원 밝기 전까지는 그래도 윤석열을 띄웠어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보지 마시고. 어? 당분간은 도저히 내 윤석열 못 밀어. 응? 못 미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이 나오고 다른 정치 세력이 나오면 난 무너뜨리고 싶어. 윤석열을. 민주당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윤석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윤석열이 조국을 칠때 제가 처음으로 모든 보수 우파 쓰레기 유튜브까지 다 합해서 저는 진정성이 있다. 진실이다. 조국을 친다. 문재인까지 치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한다. 그리고 대통령 된다. 그런 그 과정을 김종인 씨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보고 아우 저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준석 날리는 과정 보고 어떻게 아랫도를 벗겨서 날리냐 어린 놈을. 그거 보고 요번에 전당대회 개입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의 사당, 윤석열의 왕국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아 이놈 큰일 날 놈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